자, 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이 파트는 연립 방정식을 배우는 부분인데 연립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연립하는 이유가 뭐였었냐면 방정식은 목적이 해를 구하는 건데 미지수가 한 개일 때는 해를 구하는 게 크게 문제 없었다가 미지수가 두 개씩 늘어나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게 되면 그 식을 만족하는 방정식 해를 특정하게 몇 개로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 무수히 많아지는 것들이 별 크게 수학적으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좀 목적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 미지수의 개수에 맞게 식의 개수를 만듭니다. 그럼 미지수가 두 개면 식도 두 개, 그들을 위아래 연립해서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과정이 이 단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먼저 배워야 돼요. 이 뜻이 무엇인지.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방정식이죠. 등식이에요. 식 안에 무조건 등호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문자에 그 등식에 들어있는 문자의 차수가 1차여야 되죠. 그런데 그런 1차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몇 개냐면 두 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식을 우리가 보통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해 준다는 얘기죠. 간단한 예를 먼저 들어볼게요. 예를 들었더니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지수가 두 개짜리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등호 있죠? 그 여기 x, y 어떤 수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등식 중에도 상황에 따라 참과 거짓이 바뀔 수 있는 식 방정식이죠. 그럼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 있냐면 두 개 있어요. x 하나, y 하나. 근데 x의 차수도 1차고 y의 차수도 1차죠. 이랬을 때를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모양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뭐 가끔 이래도 됩니다. 뭐 y 플러스 2y 플러스 5는 마이너스 3x 뭐 이래도 마찬가지예요. 등호 있고 내가 모르는 문자 종류가 두 종류고 그들의 차수가 1차이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꼴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왼쪽으로 이렇게 이항할 수 있죠. 좌변으로. 좌변으로 이항하면 3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이런 꼴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려면 x라는 문자 앞에 어떤 개수가 붙을 테고 y라는 문자 앞에 어떤 개수가 이렇게 붙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상수도 상황에 따라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얘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되려면 a는 뭐가 되면 안 되죠? 0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0이 되면 뒤에는 x랑 곱해지면서 이 항이 없어져서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고 한 개로 바뀌기 때문에 b도 0이 되어서 안 되겠죠. 미지수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a도 0, b도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a도 0이 아니다,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뒤에 0이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럼 이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해. 그 해를 보통 이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좀 쉬운 예를 들을게요. x 플러스 y는 3. 얘를 만족하는 해는 몇 개일까요? 많겠죠. 그렇죠?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무수히 많겠죠. x, y 순서상에 맞추어서 내가 답을 쓰다 보니까 이 답이 x가 1이면 y는 2가 되고 x가 2가 되면 y는 1이 되며 x가 3이 되면 0 되고 x가 4가 되면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4가 되고 x가 만약 2분의 1이면 y는 2분의 합쳐서 2분의 6이 돼야 돼. 6이 돼야 약분되면 3이니까 2분의 5. 혹은 x가 뭐 2.4라면 y 값은 0.6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놓고 따지다 보니까 정수, 소수, 분수, 무수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무수히 많다. 아셨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는 이 방정식의 해라고 말한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쌍을 구할 때 이 쌍을 보통 순서쌍이라고 말하고 이 순서쌍을 구하는 게 보통 방정식을 푼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신 바와 같이 해가 너무 많으니까 별 재미가 없죠, 사실.
너무 많은 해는 별 재미없잖아. 그래서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거 좀 목적성을 너무 많은 해가 아닌 딱 위아래 동시에 만족하는 해, 이제 그걸 찾는 게 이쪽 단원에 주로 많이 해야 될 일일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되죠. 이건 뭐 식 세우니까 식 세우는 건 여러분 해보시고. 이 1번 같은 것,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까?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1번 맞아요? 네. 2번. 아닙니다. 왜? X가 분모에 있으면 이야. 그렇죠. X가 분모에 있으면 몇 차가 아니다? 1차가 아닙니다. 차수는 문자가 곱해져야 되는데 분모가 X로 가면 분모에 X가 있으면 이게 X분의라는 뜻은 이게 곱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3에서 X를 나눈 거기 때문에 나누면 차수로 정의하잖아요. 곱했을 때만 차수로 정의하는 거라 2y는 1차가 맞는데 X가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미지수가 두 개인 것도 맞고 방정식도 맞지만 1차 방정식이란 이 단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3번은 맞나요? 아니잖아요. 왜 아니에요? XY가 하나 더 있으니까. XY가 하나 더 있다고? 정확히 XY는 몇 차이기 때문에? 2차이기 때문에. X 하나, Y 하나. 문자 두 번 곱해졌죠? 같은 문자만 곱해진다고 차수가 느는 건 아니에요. 문자가 곱해진 횟수가 모두 다 차수가 되기 때문에 X라는 문자 한 번, Y라는 문자 한 번, 문자가 두 번, 그러면 2차가 되는 거죠. 3y와 2x는 전혀 문제없고 등호도 있는데 xy라는 2차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죠. 4번은요? 맞아요. 맞습니다. 얼핏 보면 x 2차가 보이죠. 하지만 x제곱을 이렇게 이항하면 좌변 x제곱, 우변 x제곱 지워지기 때문에 그럼 남은 거는 마이너스 x는 플러스 y 플러스 2라는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남겠죠. 그래서 4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맞는 거고요. 5번은 X. 왜? 능이 없어요. 이제 등호가 없죠. 6번은 왜? 뭐 문제가 하나예요. 미지수가 한 개라 안 되겠죠. 이쪽 위에 있는 거는 식 세우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 좀 해보세요. 식 세우는 것까지 선생님 도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것도 예를 들어 하나만 풀어볼게요. 이거 뭐 오늘 다 풀 수는 없어서 여러분이 좀 까먹은 게 있다고 하니까 기억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만 1차 방정식 한 해가 3,1이에요. 이 3,1이라는 뜻을 좀 자세히 써보면 x는 얼마, y는 얼마? x는 3, y는 이걸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그 값이니까. 그럼 2 곱하기 2x는 2 곱하기 x니까 2 곱하기 3, 6 플러스 3 곱하기 a, 3a는 21. 넘어가죠? 그러면 3a는 15가 남고요. 아니면 3으로 나누면 a 값은 이렇게 되겠죠. 전혀 어려울 게 없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아까 말한 대로 미지수가 두 개이긴 한데 식이 하나밖에 없는 방정식은 해가 무수히 많아서 좀 수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지 않다 보니 좀 구체적으로 좀 특정 한 개, 특정 두 개, 특정 세 개 이렇게 딱 몇 개로 정의돼야 좀 방정식 의미를 갖잖아요. 너무 많은 해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해를 개수를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한 쌍, x 하나, y 하나 한 쌍을 만들기 위해서 식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를 위아래 동시에 묶습니다. 걔를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은 위아래 배열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배열한 것. 그리고 그 위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보통 우리는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여기 이제 나오겠죠? 이런 문제. 자, 다음 x, y가 자연수일 때 이게 뭐 중요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x, y 값은 그냥 흔히 말하는 1, 2, 3, 4 이런 수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저런 수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게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죠. 미지수가 x 하나, y 하나 두 개이고 연립 위아래 배열했죠. 그리고 걔네들이 각각 1차고 방정식이니까 미지수 두 개인 1차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위식을 만족하는 해를 일단 쫙 구해봐요. 그럼 자연수끼리 해서 5가 되는 거는 1, 4, 2, 3, 3, 2, 4, 1 말고는 없죠?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5는 0이 돼야 되니까 y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0이 나오거나 음수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식 2x 플러스 y는 8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에 x에 1 집어넣어봐요. 그럼 2죠? 넘어가면 y는 6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2. 더 있나요? x에 4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는데 그때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구했죠. 그럼 위를 만족하는 해는 자연수일 때 원래는 무수히 많은데 자연수입니다. 자연수만 됩니다. 라고 했더니 4개 나왔고 아래는 3개 나왔어요. 근데 묘하게 위와 아래를 잘 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해가 이게 x는 2, y는 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걸 간단히 Y가 2. 반대로 썼네요. x는 3, y는 2잖아요. 그럼 이걸 간단히 쓰다 보니까 x값 3, y값 2라는 해를 갖는데 밑에 있는 것도 보니까 x값 3, y값 2라는 해를 갖네요. 그럼 이 3,2라는 순서성은 위에 있는 방정식과 아래에 있는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죠.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얘를 연립방정식의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각각은 해가 무수히 많은데 연립했기 때문에 위와 아래를 다 만족하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개만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의 목적은 앞으로 저 위아래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데 있다. 아셨나요? 근데 자연수니까 몇 개 배열하다 보면 금방 나온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단어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데 이게 꼭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만 저렇게 해를 구하기 쉽지, 이게 해가 x, y가 자연수가 아니고 모든 수, 정수, 소수, 분수 모든 수를 다 따지면 위아래를 만족하는 해를 찾아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해가 몇 개 안 되니까 빨리 자연수일 때 얼른 찾아서 둘이 동시에 갖는 해를 찾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지만 해가 무수히 많아지게 되면 위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해, 아래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해를 쫙 배열한 다음에 무수히 많다니까 언제까지 배열할지도 몰라요. 그 많은 해를 배열해놓고 이제 그 중에 찾아야 돼. 서로 같은 것들을. 쉬운 숫자면 좀 비교적 간단하게 좀 쉽게 구해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쉽지 않은 값이라면 뭐 소수나 분수를 위아래 동시에 만족한다면 그러면 이거 찾아낸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여기서는 그냥 자연수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씩 얘처럼 뭐 표를 그리시든 아니면 순서상을 만드시든 해서 하나씩 나열한 다음에 겹치는 걸 찾으면 되고, 이런 것만 해볼까?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죠? 보통 방정식의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방정식의 목적. 그렇죠. 해를 구합니다. 해 구하기. 그치? 근데 만약에 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방정식의 해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대입하죠. 그렇죠? 대입하는 거예요. 원래는 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알고 있어 내가. 왜 알려줬을까? 이 문제에서만 독특하게 해를 구하지 말고 다른 값을 구하라는 뜻이겠죠. 해가 나왔으니까 다른 걸 구해봐라는 뜻인데 이제 만만하게 이렇게 개수를 구하는 거죠.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2,2야. 그럴 때 A값, B값을 구해봐. 뭐 대입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위도 만족하고 아래도 만족하잖아요. 둘 다 만족하니까 둘 다 대입하면 각자 성립하겠죠. 그럼 X에 2, Y에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A값은 1. 밑에다가 같죠? X에 2, Y에 1을 대입하면 B. B값은 3.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과제로 집에서 푸시면 되고요. 앞에 것도 마찬가지고 안 한 거는 다 푸시면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요령을 하는 거죠.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의 목적은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한다. 근데 위는 해가 무수히 많다. 아래식도 해가 무수히 많다.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해서 각각의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한 다음에 겹치는 걸 찾는 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불편한 일이다. 좀 더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보통 이 단어를 좀 많이 쓰거든요. 소거. 네. 자, 소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수학적으로 이 소거는 언제 쓰는, 여기 책에는 없죠. 근데 소거라는 단어는
없앤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없애. 그럼 뭘 없앱니까? 그러면 보통 문자를 없애죠. 문자를 없애는 방식을 보통 우리는 소거한다고 말합니다. 문자를 없앤다? 소거한다. 문자를 소거한다. 근데 왜 소거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 식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금방 구할 수 있죠. x는 2라고 해서 딱 단박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하나를 정확히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미지수가 몇 개짜리죠? 2개짜리죠.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 위에 있는 것처럼 해가 하나로 정의되는 게 아니고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해가 나오는 게 별 재미없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x-y는 2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여전히 그래요. 그렇다면 위에 해 무수히 많고 아래 해 무수히 많다 보니까 각자 무수히 많은 해를 구해놓고 겹치는 걸 찾는 거는 오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불편한 일이죠. 그래서 좀 손쉽게 구하려고 수학자들이 고민한 거죠. 위아래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고민의 결과가 미지수가 한 개였을 때는 해를 구하는 게 좀 쉬웠죠. 근데 미지수 개수가 2개가 되다 보니까 어려워진 거거든. 그럼 다시 이제 원점으로. 그럼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만드는 방식을 고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할 때 그 만드는 방식 중에 위아래식의 개수를 x든 y든 어느 한쪽에 맞춘 다음에 더하기나 빼기를 해서 더하기, 가, 빼기, 감 이게 한자어죠. 그래서 더하고 뺀다를 한자로 표현하면 가감이라고 그래요. 더하고 빼서 미지수의 개수를 속어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를 2개가 아닌 하나로 만들어주는 이 방식을 보통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감법도 어쨌든 결국은 이게 목적이에요. 소거한다. 문자를 2개 중에 하나를 지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 공부를 해서 알잖아? 처음 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y, 마이너스 y 더하면 얘랑 얘랑은 지워지고 2x에다 x를 더하면 3x가 되고 4와 2를 더하면 6이 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아까처럼 좀 손쉽게 해를 구할 수 있죠. x는 2예요. 그럼 x1을 구했는데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동시에 x값만 구하는 게 아니고 y값도 구해야 되죠. 그럼 x 구했으니까 y는 어떻게 돼요? 구한 2를 윗식이나 아래식이나 아무데나 대입하는 겁니다. 어차피 둘 다 만족할 테니까. 그럼 위에다 대입해서 칩시다. 그럼 위에다 대입하면 식이 2는 4 플러스 y는 4. 따라서 y는 얼마? 0. 그래서 위아래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는 가감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가감법은 눈앞에서 그냥 문자를 지워주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지운다고요? 더하거나 빼서. 그럼 더하거나 빼서 지우려고 했더니 문자 앞에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져야 돼요. 부호는 좀 틀려도 됩니다. 같아도 되고 틀려도 돼요. 어쨌든 근데 개수의 절대값이 같을 때 둘의 부호가 다르면 더해서 지우고 둘의 부호가 같으면 빼서 지우고 이런 방식. 이게 가감법이었고 좀 이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입법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를 대입법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연립 1차 방정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가감법은 그냥 바로 눈앞에서 싹싹 지워주는 행동이라면 대입법은 은근슬쩍 밀어넣는 겁니다. 또 위든 아래든 한 문자로 정리를 해요. 한 문자로.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그럼 만약 위에 있는 식을 내가 y로 정리한다고 칩시다. y는 왜 y는 정리하죠? 한 문자로 정리할 때 그 문자 앞에 개수가 있으면 또 배수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x는 y는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y를 남기고 이렇게 이항하는 뜻이니까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죠. 맞나요? 얘랑 아래 있는 식이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똑같은 값이겠죠. 위를 만족하는 y나 아래를 만족하는 y나 같은 값일 테니까 지금처럼.
그죠? 위를 만족하는 y도 아래를 만족하는 y도 같은 숫자니까. 그럼 얘네들이 같으면 얘랑 얘랑도 같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는 y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이렇게 뭐 하냐면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식을 써보면 x는 바뀐 게 없고요. y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바뀌어서 대입되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나요? y 앞에 마이너스. 그럼 y 앞에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들어온 y 대신에 들어온 식도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죠? 괄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이제 정리하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x 플러스 2x 분배하면 마이너스 4는 2. 계산해보면 3x 마이너스 4를 넘기면 플러스 6. 따라서 x는 2가 되며 x2를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이 식 있죠. 대입법을 구하기 위해서 정리했던 이 식에도 대입하시면 y가 금방 나와요. 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근데 윗식을 y로 정리한 게 아니고 오히려 저는 아래식을 x로 정리했습니다. x는 이가 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y 플러스 2. 저는 그 윗식을 건들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풀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자를 포인트를 잡았냐 차이점이지 답은 똑같을 테니까. 그럼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x와 위에 있는 x가 서로 같겠죠. 그럼 여기는 y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렇게 쭉 대입되는데 그 앞에 개수가 곱해졌다는 얘기는 2배 하라는 얘기예요. 들어간 y 플러스 2에 2배 하려면 가로치고 2를 써야 되겠네요. 플러스 y는 4. 분배 2y 플러스 4 플러스 y는 4. 그럼 3y는 0이 되죠? 그치? 4가 넘어가면서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3y가 0이려면 y 값은 얼마예요? 0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y0을 아까 우리가 정리했던 x식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x가 금방 나올 테니까. 그래서 x는 2가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보셨어요? 가간법. 개수의 절대값을 맞춘 다음에 x를 지우든 y를 지우든 개수의 절대값 맞춰놓고 나서 더하거나 빼면서 한 문자를 지워서 연립1차 방식을 구하는 방식. 밑에는 식을 x는 혹은 y는 하나의 식을 그런 식으로 정리해놓고 그 정리된 식을 다른 식에다 대입해서 문자를 저절로 한 문자만 남게 지우는 방식. 그래서 문자를 없애는 행동이 두 가지다. 더하고 빼서 지우는 가간법. 그 다음에 집어넣어서 없애는 대입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 연립 방식을 푸시면 되는데 혹시 좀 기억이 나요 이제? 네.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하나 풀어드릴게요. 자, 다음 연립반응식을 푸시오. 그럼 대입법으로 풀어도 되는데 저걸 대입법 풀려면 한 문자로 정리해잖아요. x는 y는. 근데 좀 정리하기에도 좀 불편하죠.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대입법보다는 한 문자로 정리하기 좀 불편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 문자로 정리하려면 양변을 뭐 3이든 2든 5로 이렇게 나눠줘야 돼서 분수 형태가 나와요. 뭐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대입법으로 푸시다. 아니, 가간법으로 풉시다. 그러니까 가간법 풀려면 x의 절대값,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 y 앞에 있는 개수의 절대값이 같아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3과 5를 같은 숫자로 만들려면 3과 5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를 맞춰야 돼요? 15로. 그럼 15를 맞추려면 위는 3을 곱하고 아래는 5를 곱해야 되죠. 근데 만약에 x를 맞추지 않고 y를 맞춘다면 3과 2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 6. 그럼 y의 개수를 6을 만들려면 위는 2를 곱하고 아래는 3을 곱하고. 근데 아무래도 숫자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좀 유리하죠, 계산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뒤쪽으로 선택합니다. y를 지웁니다. 그러니까 y를 지우려면 윗식에는 2를 곱하고 아래식에는 3을 곱해요. 대신에 항이 각각 3개씩 있으니까 각각 3번씩 분배해야 되죠. 2를 얘 3개 항에 모두 곱하면 10x 마이너스 6y 24. 아래 3을 곱하면 9x 플러스 6y 마이너스 24. 그 다음 위에서 아래를 뭐 해야 되죠? 더하죠. y의 개수가 다르니까. 더하면 19x는 0이네요. 따라서 x는 0. 그럼 x0 구해서 y값 구하려면 x0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위에는 밑에는 이 두 개씩은 숫자 좀 커져 있는 상태죠. 이왕이면 숫자 큰 데보다는 작은 게 유리하니까
뭐 요런 데다가 집어넣읍시다. 밑에 있는 식에다가. 그럼 x 0 집어넣으면 0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8. 그럼 얘는 없어졌고 양변 2로 나누면 y 값은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구해지겠죠. 어렵나요? 근데 좀 기억이 나요? 네. 연립방정식인데 소수도 보이고 분수도 보이고 하는 것들. 위는 얼마를 곱할까요? 10. 10 곱하면 3x 플러스 10y는 6. 아래는 뭘 곱해요? 100. 아니요. 100 아니에요? 아래. 아, 어? 6. 여기다 6 곱하면 얼마 남나요? 마이너스 3x. 여기다 6 곱하면 플러스 4y. 여기다 6 곱하면 36. 일단 이렇게 개수를 소수나 분수가 아니고 정수 형태로 깔끔히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그 방식이에요. x를 맞추든 y를 맞추든 이제 개수를 맞춰 지어야 되는데 얘는 고맙게도 미리 맞춰져 있네? 이렇게만 곱해도 벌써 x가 맞춰져 있죠? 그럼 고민할 필요 없이 더하시면 되겠죠. 부가 다르니까 없어지고요. 14y는 더하면 42. 따라서 y는 얼마? 3. y3은 이런 데 대입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런 데 중에 하나 대입해야 될 텐데 위에다 대입해다 칩시다. 개수 x값 개수가 양수인 걸 처리하기 위해서 y에다 3 대입하면 3x 더하기 30은 6. 그럼 3x는 마이너스 2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8,3이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순서쌍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문제. 이건 어떤 꼴이었냐면 연립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A는 B, 뭐 예를 들어 A는 C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보통. 근데 얘는 지금 옆으로 배열되어 있죠. A는 B는 C 이런 꼴로 나올 때 이게 전문용어는 아닌데 우리끼리 편하게 부를 때는 연속방정식 뭐 이런 내용으로 불렀죠. 근데 이 연속방정식은 보통 뭘로 바꿔야 됩니까? 연립방정식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단어는 연립방정식이니까. 결론은 셋 다 서로 같다는 뜻인데 이게 연립방정식으로 바꾸려면 A가 2번 나와서 이렇게 연립이 되든지 아니면 B가 2번 나와서 이렇게 연립이 되든지 아니면 C가 2번 나와서 이렇게 연립이 되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기억나시죠, 이것도? 네. 그럼 셋 중에 누굴 선택합니까? 그러면 누굴 선택해요? 제일 작은 거? 아마 의미가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세 개의 그 다항식 중에 가장 간단한 게 2번 나오도록 맨 앞에 있는 A가 제일 간단해. 그럼 이걸 쓰면 되고 가운데 있는 얘가 제일 간단해. 그럼 이 두 번째를 쓰면 되고 가장 끝에 있는 얘가 제일 단순해. 그러면 얘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3번 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이 3번 문제는 누가 더 제일 간단하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죠.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그나마 얘는 항이 3개고 얘는 각각 2개씩이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또 그나마 또 얘는 문자가 2개고 얘는 숫자가 하나 있잖아요. 얘가 좀 간단하다 칩시다. 아무 상관없어요. 3개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답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그냥 자기가 저는 선생님 1번 저는 이게 제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게 제일 편합니다.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똑같다니까요. 그럼 선생님은 가운데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1번식과 2번식이 같다라고 식 하나 세우고 그 다음 2번식과 3번식이 같다라고 이렇게 식을 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연립방식 풀려면 저렇게 정리가 안 돼 있는 모양보다는 x, y는 숫자꼴이 좀 이쁘죠? 대입법 풀기 아니라면 넘겨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y는 6 이렇게 윗식이 정리되죠? 저 정도 암산되죠? 그 밑에 있는 식은 x 넘기면 3x y 넘기면 마이너스 y 6 넘어가면 숫자 1로 넘겨야 되니까 마이너스 4 됐죠? 근데 y를 맞추려면 밑에 5를 곱해야 되지만 x를 곱하려면 위에 3만 곱하면 되죠. 그러면 윗식에 3을 곱하는 걸로 합시다. 마이너스 3x 3 곱해야 됩니다. 플러스 15 3 곱해야 돼요. 18 밑에 그냥 쓰시면 되고 위와 아래를 뭐 하죠? 더합니다. 더하면 없어지고 여기는 14y 얘를 더하면 14 따라서 y값은 1 y값 집어넣어서 x값 구하기 편한 데를 찾는 거죠. 근데 뭐 위아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는 음수를 처리해야 되고 얘는 개수를 처리해야 되니까 그냥 음수 계산하기 좀 귀찮으니까 밑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y에 1 대입해요. 그럼 3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3x는 마이너스 3.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순서쌍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거 순서상 쓸 때 다 바꿔 쓰면 큰일 나요.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라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는 모양상 보니까 대입법이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위식은 그냥 쓰는 거죠. 마이너스 x 플러스 5y는 6. 근데 아래 있는 식을 보니까 여기 y만 남기고 싹 다 넘겨요. y만 남기고. 그럼 넘어가면 y는 이게 1로 넘어가면 3x, 2가 1로 넘어가면 플러스 4. 저는 대입법을 풀려요. y 대신에 3x 플러스 4를 다 대입할 겁니다. 뭐 그래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5 곱하기 가로 쳐야죠. 3x 플러스 4. 6. 그럼 여기 15x에 마이너스 붙이면 14x. 여기 20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이 되니까 마이너스 14가 남아요. 그래서 x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x값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y값이 나오겠죠. y는 1.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감법도 보여드렸고 대입법도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뭘로 풀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좀 더 편하다라고 판단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형태를 다 보여드렸고, 특수하네. 이건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잠깐 쉬었다가. 자, 보통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는 해가 지금 연립일차 방정식 풀면 해가 한 쌍이 나오죠? x 하나, y 하나. 맞습니까? 자, 집중하세요. x 하나, y 하나 한 쌍이 나오죠. 근데 좀 해가 독특하게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해가 특수한 경우라고 말하는데, 해가 특수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해가 없거나,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의 종류는 몇 종류예요? 하나? 세 종류예요. 어떤 종류? 이게 x값 하나, y값 하나 한 쌍의 해가 나오는 케이스예요. 두 번째,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 세 번째, 해가 없는 케이스. 이게 세 종류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쪽을 많이 풀죠. 해가 한 쌍 나오는 케이스. 근데 이게 독특하게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는 케이스도 있는데, 오늘은 좀 문제 풀이하기 위한 용도라 좀 빨리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ax 플러스 by는 c. 근데 연립 방정식을 쓸 때 보통 저렇게 미지수, 개수죠. 미지수 앞에 붙어 있는 개수를 이렇게 ABC 형태를 많이 쓰죠. 그 밑에도 x하고 y가 있을 텐데, 그 상수도 있고, 그럼 이 개수를 쓸 때는 저 위에는 ABC랑 다르게 D, E, F 이렇게 쓰자니 알파벳이 너무 많이 남발되죠. 보기가 불편해요. 약간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X의 개수는 A 아니면 A 프라임, B, Y의 개수는 B 아니면 B 프라임, 상수는 C 아니면 C 프라임이라고 보통 써요. 선생님 프라임을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두 가지 효과입니다. 하나는 개수를 A, B, C, D, E, F, G 뭐 이렇게 개수를 남발하지 않고 간단히 쓰기 위한 용도고, 두 번째는 이렇게 A 프라임 쓰다 보면 얘네들이 왠지 X 개수의 종류라는 뜻으로 이렇게 공통화가 된다는 얘기죠. 아, 얘네끼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얘네만 이렇게 보이게 되고, 이렇게 보이게 되고, 약간 통일성을 주기 위한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결론은 A와 A 프라임은 같은 숫자일 수도 있고 다른 숫자일 수도 있어요. 아시죠? 그냥 공통점은 A와 A 프라임은 X의 개수들을 뜻하는 표현인 거고, B와 B 프라임은 Y의 개수, C와 C 프라임은 상수항을 보통 이렇게 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남은 건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와 해가 없는 케이스로 봅시다.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는 빨리 구분하는 방식이 위아래 연립 방식이 마치 분수식인 것처럼 가운데 선 하나 찍어요. 그 x까지 쓰지는 않습니다. x 앞에 있는 개수도 있죠. 얘를 이 모양 그대로 내려와서 분수 형태로 써줘요.
A'분의 A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Y 앞에 있는 개수들이 있잖아요. 그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Y 앞에 있는 개수들을 그대로 앞에 썼던 순서대로 그대로 내려서 씁니다. B'분의 B. 상수들 그대로 숫자와 부호 그대로 C'분의 C라고 쓴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는 이 값들이 모두 다 같아져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예요. 근데 이번에는 해가 없는 케이스 있죠? 이렇게 X 앞에 있는 개수를 써줍니다. A'분의 A. Y 앞에 있는 개수를 써줘요. B'분의 B. 됐니? 근데 얘네 둘은 같은데 상수의 비율이 얘랑 달라. 이러면 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밑에도 얘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빨리 간단한 예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얘는 2x 플러스 4y는 3 x 플러스 2y는 얘는 6으로 할게요. 이렇게 이 케이스가 해가 무수히 많은 케이스예요. 왜요? 그러면 가운데 선을 찍어봤죠? x 개수 1분의 2 y 개수 2분의 4 상수 3분의 6 이 값이 다 똑같지 않나요? 이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위아래 연립해봐야 위를 만족하는 해와 아래를 만족하는 해가 다 겹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밑에 있는 식에다 2를 곱해보세요. 2x, 4y, 6 얘랑 똑같죠? 결국은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식의 종류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일정한 숫자만 곱하면 두 식은 똑같아지니까. 그럼 식이 똑같아졌다는 얘기는 위를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해를 아래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아진 거예요. 이번에 근데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숫자로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왔는데 아래가 똑같아. x, 똑같아. 2y. 근데 여기가 틀린 거야. 1. 이렇게 되면 가운데 선을 찍 거봐요. x의 개수를 순서대로 쓰고 그 순서대로 y의 개수 써봤죠. 근데 얘네들은 같은 값이죠. 근데 상수항이 같아? 안 같잖아. 그럼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해가 없는 케이스예요. 이 케이스. 그러니까 위와 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애가 단 하나도 없는 케이스. 아셨죠? 할 수 있겠나요? 자, 이런 거. 해가 없을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x, y 숫자 쓴 다음에 가운데 선을 찍어요. 분수 형태로. 그럼 x, y는 빼고 숫자만 1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a, 1분의 12. 근데 해가 없으려면 얘네 둘은 같고 얘는 틀린 거죠. 근데 보면 어차피 틀린 거 알겠어요. 여기는 3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10이나 나오잖아. 맞죠? 얘랑 얘랑 같지만 얘랑 얘랑 다르다는 뜻은 얘네들도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만 같아지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분수 처리하는 방식 알잖아요. 대각선 크로스. 야, 너랑 나랑 곱한 값, 너랑 나랑 곱한 값 서로 같아. A 값은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면 되겠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과제는 어디까지시냐면, 여기까지입니다. 49까지. 다음 시간까지, 수요일까지 과제가 49예요. 자, 지금부터 푸시면서 이제 한 분씩 잠깐 시험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를 나눠봅시다.